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만드는 무지개 세상 PBL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국어 4단원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국어 가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단원은 선생님과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PBL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는 이야기책을 활용해서 공부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이번 시간 배움공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야기책 전체를 이번 시간에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움 계획에 올라온 내용과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배움 계획을 보고 공책을 미리 쓴 친구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으로 배움 공책을 정리해 주세요.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번 시간 배움 공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4단원 동안 읽을 책은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4학년 학급 문고로 구매를 해서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표지와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라 버스를 타다입니다. 표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자아이가 버스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읽을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을 낱말 3개를 골라보겠습니다. 사라, 백인, 티켓, 햄버거, 부엌, 문, 학교, 감옥, 운전사. 이렇게 9개의 낱말 중 오늘 읽을 이야기에 나오지 않을 낱말 3개를 골라보세요. 다 골라보았나요? 정답은 이야기를 다 읽은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낱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사라 버스를 타다. 아침마다 사라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과는 구분되어 뒷자리에 앉았지요.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언제나 이래왔단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엄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사라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엄마는 백인들의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했지만 신발 한 켤레, 새옷 한 벌 사입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소음도 똑같이 시끄러웠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걸까요? 백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들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엄마는 얼마나 고단해 보였던지요.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버스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엔 꽤 먼 길이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왜 사라만 걸어가야 하나요?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전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가 지각하겠어!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게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몇몇은 사라에게 욕을 했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 감옥으로 보낼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되받아쳤습니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경찰관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남자의 말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군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자. 경찰들이 진짜 범죄자를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